네, 오늘 저의 강연 주제는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입니다. 자료 27쪽에 있고요.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나? 또는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은 교사들에게 좋은 것이지 그게 왜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교사 정치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국민 여러분께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연관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올 1월까지 초등학교에서 17년간 초등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좀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 출신이 국회에서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영입인재 제안을 받아서 사직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상 교사라고 저를 생각하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이런 제가 왜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소속 38개 국가 중에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정치 기본권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는 정당을 가입하고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교사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SNS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가서 어떤 정치인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하트나 좋아요를 누를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면 안 되니까요. 또 정당 가입, 정치 후원금, 나는 저 정치인이 마음에 들어. 공약이 괜찮아. 그래서 후원해주고 싶다고 해도 절대 후원할 수가 없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도 가입할 수가 없고 본인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표를 내고 출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일본을 제외한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체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 행위까지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런 정치 제도와 사회 문화적 관용이 너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사 출신 정치인은 특히 사표를 내고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온 사람은 제가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 나와 있지 않느냐, 교사도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냐 하면 근무 시간 내에는 지켜야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주입하든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든지 하는 발언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당을 가입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무 밖, 근무 시간 외의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가입, 후원 등은 모든 선진국들이 당연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많은 교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야 해, 또는 얘들아 부처님을 믿어야 해,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본권 또한 주어진다고 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기본권은 별개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화면에 나오는 작년에 있었던 서희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에겐 정당 가입도 정치 후원금도 불법이지만 교육 관련 종사자 또는 사교육 종사자들에게는 합법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당연히 정당과 입법부는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치는 공교육과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구조로 움직여 오게 되었고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과 괴리된 잘못된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로와 민원, 또 소송에 시달리고 목숨을 잃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거는 교사만의 비극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육기본법에 보면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현재 정치적 기본권을 빼앗겨서 대부분 본인의 삶에서 정치 영역을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정치적 책임감도 약합니다. 저도 정연백 교수님 강의를 방금 전에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저 또한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사에게는 이런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 같이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교육을 할 역량이 없습니다. 왜냐? 본인은 정치적 시민권이 없거든요. 교사 본인은 정치적 구속 상태입니다. 교사 본인이 정치적 시민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시민이 아닙니다. 시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미성숙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민주 시민 교육 양성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빼앗긴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의 불행, 나아가 이 아이들의 미래 희망인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정치 기본권 보장 잘된 나라 독일이 있습니다. 이 독일은 의회에 진출한 교원의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0% 이상이 교사 출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저와 국민의힘당 정성국 의원 둘뿐입니다. 독일은 휴직만으로 출마를 보장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사 출신 의원들이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과 교육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고 SNS에 하트조차 누를 수 없는 수십 년 동안 입틀막 당한 우리나라 교사들은 정치 참여는커녕 민주시민을 길러낼 교육 역량조차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정책과 입법이 보다 활발히 일어나 더 이상 힘에 겨워 목숨을 잃는 교사가 없도록, 또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시민으로 교사가 온전히 정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사의 시민권을 넘어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자존감을 높여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그 민주 시민이 자라서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사를 교사답게 세워드려야 합니다. 이 교사 정치 기본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